네, 안녕하십니까. 참 미국도 미국이지만 러시아도 지금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고전을 하고 있죠. 이게 참 고전이 아니고 원래는 압도적인 승리로 이제 가져갈 거라고 다 개전 초에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벌써 뭐 4년이 지나고도 이렇다하게 이제 러시아가 종전을 할 수 있는 어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참 재밌는 모습인데, 젤렌스키가 사실 많은 그 설화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설화라기보다 구설수, 그렇지? 구설수가 있었잖아요. 뭐 돈을 빼돌린다, 뭐 이렇게 이런 얘기가 많았었는데, 아무튼 지금은 현재까지는 뭐 부패도 척결을 한다고 하면서 나름 어떤 이 장기전으로 가는 전쟁이 장기전으로 가는 데 있어서 국민들의 어떤 민심을 모으는데 성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이게 참 알다가도 모를 게 이제 전쟁인데, 러시아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사실 돈바스라든지 도네츠크라든지 뭐 이런 데 있잖아요. 뭐 이런 데 다 지금 점령을 하고, 거기가 이제 친러시아 지역이니까 사실 뭐 점령이 쉽죠. 왜? 받아들이는 주민들이 일단 다 러시아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점령이 쉬운 곳인데, 그 이상으로 이제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 쪽으로는 못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참 이게 말에게 물을 먹일 수는 없다고, 이게 쉽지가 않아요. 마음이 없는데 일단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하는 경우가 참 힘들죠. 그래서 지금 봤을 때는 젤렌스키가 잘 진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저도 젤렌스키를 사실 이렇게 뭐 썩 좋아하진 않았습니다. 왜냐면 전쟁을 일으키지 않아도 되는 그 상황이었는데, 이제 영국 꼬임에 넘어가가지고 그리고 이제 저기 누구야, 바이든 꼬임에 넘어가서, 바이든도 어떻게 영국 꼬임에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전쟁을 하게 됐죠. 러시아는 사실 어떻게 보면 전쟁을 좀 안 하고 싶어 했던 부분이 더 커요. 그냥 완충 지역으로서 우크라이나가 그냥 있어준다면 굳이 이제 전쟁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완충 지역으로서의 우크라이나가 없어지고, 우크라이나가 이제 나토에 편입이 되면 이제 러시아는 완전히 이제 봉쇄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뭐 우리가 푸틴이 아니라 저라도 그렇게 돼버리면은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 리더가 되게 약한 리더구나, 나토한테 굴복했구나, 이렇게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이제 이 전쟁이라는 것도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뭐 명분상 그냥 갈 수가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상황을 만들어준 게 이제 젤렌스키였습니다. 그러니까 젤렌스키도 참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만 해도 아마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할 정도로 너무 무모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 굳이 전쟁까지 일으킬 필요가 있나? 그냥 중립국으로서, 아니 중립국은 아니지만 뭐 명확하게 얘기 안 했으면 될 것인데, 자꾸 이제 난 나토 편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 나토에 편입한다 이러면서 이제 러시아가 결국은 칼을 들게 만드는 이런 상황이 됐단 말이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보고 배워야 될 부분은 있어요. 근데 왜냐하면 이게 이 재래식 무기가 무한정으로 있는 나라들 있잖아요. 미국도 그렇고 뭐 러시아 같은 경우도 그렇고, 특히 러시아 같은 경우는 첨단 무기보다 오히려 재래식 무기가 더 많은 그런 상황이고, 또 나름은 뭐 인구는 아주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뭐 원래 군사 강국이었고 포탄이 아직도 많다잖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러시아하고의 전쟁은 엄청나게 많은 소모전을 예상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걸 감행을 하더라고요. 사실 그때 이제 헨리 키신저가 살아 있었는데 키신저마저도 그냥 그렇게 학까지 할 필요 있느냐, 차라리 영토를 떼어줘라 30% 정도를,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헨리 키신저 입장에서는 이게 왜 그러냐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완충국이라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나라인데 완충 지역이 없어진다는 것은 마치 이제 6.25 때 중국이 참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가는 거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이제 공산주의 세력을, 국가를 만든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란 나라가 이제 자기들을 되게 위협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북한까지 무너지고 이러면은 이제 또 소련은 이제 전쟁한 지 얼마 안 된 나라이기 때문에 힘이 별로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을 만약 여기서 못 막아내면 다음은 만주, 그 다음에 이제 중원으로 들어오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만 침공을 포기하고 이제 그 병력으로 북한을 지원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개념하고 좀 비슷하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크림반도를 2014년도에 러시아가 이제 흡수를 하고 결국 2022년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개전을 했는데 아직까지 이제 안 끝나고 있는 거죠. 이게 사실 뭐 점령을 했다 그래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점령을 해도 그 점령한 지역을 포기할 리가 만무하고, 뭐 크림반도도 지금 어떻게 보면 포기를 안 하고 있는 상태인데 우크라이나가, 그러니까 이게 전쟁으로 이제 영토를 흡수를 하면요, 이게 계속 분쟁 지역이 될 수밖에 없어요. 뭐 서로 이제 어그리먼트를 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 분쟁 지역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대표적인 게 이스라엘하고 지금 팔레스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도 이거 뭐 이스라엘이 이제 끝끝내 그걸 점령을 했다 하더라도 그걸 이제 용납을 하지 않게 되면 계속 이제 거기서 무력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쟁이 끝나야지 뭐가 해결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계속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스라엘도 전쟁 중인 국가예요. 또 그런 것들을 국내 정치적으로 또 이용을 하죠. 왜냐하면 전쟁 중인데 너희들 조용해라, 뭐 전쟁 중인데 무슨 소리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우크라이나가 좀 이렇게 상당히 그 좀 잘 버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드론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드론을 뭐랄까 좀, 사실 이 드론이라는 게 이게 신무기잖아요. 요즘 같으면 신무기란 말이에요. 신무기. 그러니까 이 신무기인데 이거를 잘 운용을 한 거지, 드론이. 그러니까 이 드론이 사실 이게 환장하는 게 단가가 별로 안 비싸니까 계속 만들어내서 찍어낼 수 있고. 근데 드론을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자체적으로도 잘 만들지만 또 이제 주변 국가에서 드론을 잘 지원을 해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드론이라는 것은 무한정으로 찍어낼 수 있는 무기인 거에 비해서 상당히 그 파괴력이 유효적인 그런 무기이다 보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게 뭐 진절머리가 나는 거죠. 진절머리가 나는 겁니다. 이거 뭐 해결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계속 이제 저렇게 뭔가 이 끝날 것 같으면 또 하고, 끝날 것 같으면 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인접국이 아니다 보니까 이란하고 싸우든 어디랑 싸우든 왼쪽으로는 태평양, 오른쪽은 대서양, 위로는 캐나다, 밑으로는 멕시코니까 얼마나 완충국이 딱 있어요. 멕시코하고도 뭐 적대 국가는 아니잖아요. 같이 뭐 월드컵도 하고 이런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미국은 정말 천의 포지션이야. 뭐 싸움이 나도 장기전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장기전이 된다 해도 본토를 공격받을 일은 별로 없는. 근데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는 다 인접국들이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 뭐 독일이든 다 인접국들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실 이게 돌아서 생각해 보면은 독일도 러시아하고 전쟁을 2차 세계대전 때 안 일으켰던 방법은 뭐냐면, 폴란드라는 만약에 중립국을 그 사람들이 나눠 먹지만 않았어도, 처음에는 나눠 먹을 때는 좋았지. 근데 이 나눠 먹고 나니까 국경선이 맞대어지잖아요. 독일하고 러시아가. 이 국경선이 맞대어지면요, 적대적이 될 수밖에 없답니다. 그거는 뭐 이론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국경선이 맞대어지면은
적대국이 될 수밖에 없는 게 기본 상식이야. 기본 상식입니다.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는 계속 좀 분쟁을 가져가면서 러시아가 털려나가는, 어떻게 보면 약간 영국이 처음에 의도했던 그 상황으로 좀 가고 있는 거예요. 예. 영국이 처음에 그러니까 영국이 원래 이 전쟁을 왜 지금 지지를 했냐면 우크라이나를 희생양으로 해가지고 러시아의 국력을 계속 소진시키기 위해서 이제 그걸 한 거거든요. 예, 미국도 그걸 원했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지금 상황은 뭐 어쨌든 저쨌든 미국하고 영국이 원했던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예, 우크라이나가 고생을 많이 하고 있지만 러시아가 지금 계속 이제 국력을 털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러시아는 지금 어떻게 보면 약간 지금 함정에 빠졌다, 수렁에 빠졌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지금 상황에서 전쟁을 또 일방적으로 포기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또 확전하기도 어려운 상황, 아주 골치 아픈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참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돈은 많이 들어가는데 실익은 별로 없는 상황이 계속 되고 있다 보니까 결국은 뭐 우크라이나도 결국 명분을 찾겠죠. 근데 그 명분이 누구냐? 결국 그 명분을 만들어주는 사람이 누구겠냐? 이제 그게 트럼프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트럼프가 뭔가를 해결해주지 않으면 러시아는 되게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런 상황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뭔가 트럼프한테 약속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은 별로 이렇게 지금 러시아 입장에서는 여기서 뭔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이 별로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참 트럼프의 위치가 러시아에는 되게 중요한 상황. 이걸 아마 트럼프도 알고 있을 거예요. 이것도 트럼프가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참 푸틴 입장에서는 약간 멘붕이죠. 원래는 뭔가 이니셔티브를 가지려고 했던 상황인데, 이게 왜 푸틴이 무슨 생각을 한 거냐면 우크라이나를 약간 타격을 하거나 절반 정도 가지게 되면 문제 완충국이 아니라 아예 유럽을 위협할 수 있는, 유럽이 러시아한테 발을 떠는 상황으로 좀 가져가고 싶었던 게 푸틴인데, 처음엔 그런 분위기였잖아요. 완전히 그냥 진짜 우크라이나가 완전히 그냥 압도되는, 영국하고 이제 독일, 프랑스가 뭔가 받쳐주기가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는데, 참 트럼프가 그런 거 보면은 정치를 잘하는 게, 유럽에서 이제 나토에서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이 국방비 5%씩 올리려고 그랬지 않습니까? 전체 5%를.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부터 영국, 독일, 프랑스의 국방비가 엄청나게 올라간 거야. 그러니까 지금 사실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제는 돈으로 쟤네들이 쳐바르니까, 러시아가 지금은 우크라이나를 뭐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영국, 독일, 프랑스가 군비에 쓰는 돈이 많다 보니까 그 돈의 어떤 영향으로 우크라이나가 상당한 그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이 되고,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이 되버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똥줄이 타는 거죠. 어떻게 방법이 없는 상황, 아주 어려운 상황이 되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영국, 독일, 프랑스가 되게 좀 무능했을 땐 좋았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지금 막 정신도 차리고 기력을 회복한 상태이기 때문에 러시아는 지금 상황에서 더 뭔가를 진행하기도 되게 어렵고, 그렇다 해가지고 뒤에 막 이렇게 3국이 도와주고 있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를 압도를 못하니까 결국은 계속 이런 식으로 돈만 써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도 이걸 포기할 수가 없는 게, 영토를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이미 이게 됐으니까. 그러니까 러시아가 이거를 끝내려면 자기들이 지금 점령한 영토를 돌려주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 전쟁을 끝내질 못하는 거야. 근데 러시아 입장에서 그걸 돌려주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지금까지 돈 쓴 게 얼만데, 지금까지 돈 쓴 게 얼만데 그걸 돌려줘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러시아는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진퇴양난의 상황이다. 진퇴양난의 상황이다. 물론 이제 또 어떻게 갑자기 확 진행될 수도 모르겠는데, 지금 예를 들면 갑자기 뭐 우크라이나에서 갑자기 뭐 젤렌스키가 죽는다든지 뭐 이런저런 어떤 변수가 생기면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상황에서는 러시아의 푸틴이 상당히 지금 궁지에 몰리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 내피셜로는 그래요. 러시아의 푸틴이 향후 1년, 2년, 그러니까 본인이 예를 들면 뭐 나이가 좀 고령이니까 그냥 이렇게 해서 버티겠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버티면 버틸수록 이제 러시아의 어떤 경제가 좋아질 일은 없는 거죠. 전시 경제를 활용해서 경제를 부흥시키기도 이제 한계에 도달했고, 처음엔 그걸로도 많이 이용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것도 없는 거야. 그런 상황이 된 상황입니다. 이게 참 트럼프가 이제 이것도 잘 이용하는 거죠. 결국은 푸틴도 자기한테 이제 돌아올 수밖에 없다. 손을 내밀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제 자기는 또 그 미국은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이 상황을 또 이용할 수 있는 이니셔티브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뭘 요구하겠습니까? 야, 중국 봉쇄에 너도 힘을 보태 임마. 그리고 이제 까불지 말고 중국 내가 조질 테니까 너 옆에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내가 너 저기 뭐 우크라이나 전쟁은 내가 어떻게 해볼 테니까 젤렌스키한테 너도 좀 면이 좀 깎였잖아 지금. 응? 자중하고 있어라. 뭐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갈 수.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아주 큰 레버리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야 지금 미국 입장에서. 아주. 그러니까 참 바이든이 싸놓은 똥인 줄 알았는데, 요게 또 나름대로 또 이게 그 러시아의 가시가 막혀가지고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게 아주 골 때리는 상황으로 좀 가져갈 수밖에 없는 아주 그런 상황이 돼서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더 이상은 좀 어렵다. 이런 얘기를 아마 러시아 안에서 아마 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참 앞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뭐 쭉 이제 해왔던 이제 국제정치적인 정세에서 분석을 해줄 때 중국 중심이었던 부분들이 이제 러시아도 잠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 그러니까 영국, 독일, 프랑스가 그래도 좀 면이 좀 덜 깎이는 상황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영국, 독일, 프랑스는 자기들 경제가 문제예요. 자기들 경제가. 특히 독일 같은 경우는 중국에 많은 의존을 했었고, 영국도 사실은 뭐 거의 뭐 폭망직전이고 맨날 금융업으로 돈 벌고 있었다 하기 때문에 금융이 지금 재미가 없잖아요. 옛날에 런던이 뭐 금융의 중심지에 뭐네 그랬었는데 지금 그런 것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영국이 돈 벌어먹을 게 별로 없는 상황. 프랑스는 뭐 거기 안에서 농산물만 가지고도 밥 먹고 산다는데 우리가 뭐 요즘에 밥 못 먹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더더욱 미국한테 더 힘이 보태지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고, 이란도 지금 이제 속수무책인 게 러시아가 저렇게 우크라이나한테 발목기에 있으면은,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이제 아마 드론을 미국한테 공급할 수도 있어요. 지금 이제 뭐 여러 가지 드론을 막 미국이 쓰더라고요. 근데 그게 우크라이나에서 만들어준다는 얘기가 있어. 그만큼 지금 우크라이나가 사실 미국한테 이제는 계륵이 아니라 욕이라는 존재가 됐다. 어떻게 보면 참 그렇게 젤렌스키를 다그치고 뭐 이렇게 욕을 하고 그러더니 이게 좀 다른 국면으로 바뀌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영상을 올렸고,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인사이트를 가지려면 본부장이 한다. 꼭 사서 읽어보시고 청년인 위로 구독 당부드리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